2014년 7월 충남 공주시의 A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한 사고에 대한 일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호우특보 속 장대비가 쏟아진 가운데 열린 이날의 추모식에는 사망자들의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동문, 도지사, 국회의원, 교육부 관계자와 시민 등 각계각층 천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했습니다. 5학생들의 영정사진이 걸린 추모식에는 유가족들과 친구들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단상에 오른 학생회장은 재학생을 대표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울먹이며 낭독해 갔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선배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은 사고 책임자들의 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국회의원 102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달라고 유족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절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학생 안전관리 헌장이 선포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사고 책임자, 추모식에 모인 수많은 인파까지 추모식의 무거운 공기만큼이나 이 학생들에게 벌어진 사건이 매우 심각했음을 짐작해 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은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충남 태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해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 17일 공주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198명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날은 캠프 둘째 날인 18일이었어요. 오후 5시경 하루 일과가 끝날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학생들은 안면읍 바다에 있었습니다. 훈련 일과가 거의 끝날 때쯤이었어요. 198명의 학생들이 2개의 조로 나뉘어서 해상보트 훈련을 받고 있었고 보트 8대에 10명씩 탑승해서 바다로 나갔다가 첫 번째 조가 모래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첫 번째 조의 80명의 학생들은 교관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벗었고요. 그 다음 조의 학생들에게 조끼를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바닷가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교관이 학생들에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를 내립니다. 이미 구명조끼를 다 벗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 바다로 다시 들어가라고 지시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안전장비나 구조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벌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학생들이 바다에서 돌아와서 구명조끼를 다음 조에게 넘겨주고 잠깐 바닷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교관이 학생들에게 다가와서 수영 한번 하자 라면서 아이들을 바다로 몰고 들어갔던 것이죠. 자, 10여 명씩 8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차례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바다에 들어가게끔 했는데요. 사고는 그 순간 발생했습니다. 뒤로 더 물러나라고 다그치는 교관의 호통에 학생들이 발을 내딛었는데 그 순간 파도가 들이닥치면서 수심이 깊은 갯벌의 갯골로 학생들을 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갯골이라는 건 해안바닥에 발달해 있는 강줄기 형태의 물길입니다. 만조와 간조 때 주로 바닷물이 다니는 길 역할을 하는 곳이죠. 한마디로 바다 밑에 나 있는 물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고요. 물살이 순식간에 빨라지는 곳이기 때문에 갯벌 바다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갯골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바닷물이 완전히 빠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혼자서 갯골에 들어가면 손발이 빠지고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할 정도의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점은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갯골에 23명의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빠지지 않은 학생들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 친구들을 하나씩 물 밖으로 꺼냅니다. 그렇게 23명의 학생들 중에 18명의 학생들이 친구들의 손에 의해 구출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의 학생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5 아이들에 대한 실종 신고는 사고 발생 30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집니다. 교관들이 그때 알아차렸어요. 대체 뭘 하고 있었기에 30분이나 지나서야 신고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간 해경은 함정 21척을 포함한 선박 30여 척, 항공기 4대, 8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수색에도 학생들은 발견되지 못했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됩니다. 오전 6시 5분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해안 전체의 바닥이 드러났고요. 그곳에서 17살의 이군과 진군의 시신이 드러납니다. 태안보건의료원 안치실로 옮겨진 아들을 본 이군의 어머니는 왜 아직도 우리 아이의 몸에서 피가 흐르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오후 4시 30분경이 됩니다. 잠수부 42명이 총동원되어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군과 장군의 시신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사고 해안에서 1km가량 떨어진 곰섬 인근에서 저공 비행을 하던 헬기가 이군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른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으로 실종된 학생 모두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 캠프를 떠난 학생들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교관들과 인솔교사들은 학생들이 실종된 직후의 골든타임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생존 학생들의 진술서를 보면 사고 직후 교관들이 보였던 행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교관들은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오히려 학생들이 나서서 친구들을 구조했다. 바다에 있는 교관은 호루라기만 불어댔다. 아이들이 허우적대고 있는데 교관은 진지한 기색 없이 나오라고 소리만 질렀다. 절망적인 대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라면서 학생들을 윽박지르던 교관이 막상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호루라기만 불어댔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건 초기에 교관들이 침착한 현장 통제나 지휘마저 못했기 때문에 이미 학생들의 운명은 결정되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절망적일 정도로 무능했던 이 대처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구하면서 해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교관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인원 점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5명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학생들의 말을 바로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라진 학생들이 숙소에 있을 것이라면서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숙소로 남은 학생들을 보내서 찾게 했고요. 시간을 허비합니다. 신고가 늦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더욱 구차했던 사실은 현장 교관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 진술도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11명과 함께 보트를 타고 먼 바다를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파도에 휩쓸렸고 자신이 6명은 구했으나 5명은 구하지 못했다. 중간에 억지로 아이들을 바다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내용은 모두 빠져있죠. 이런 교관을 믿고 바다로 들어갔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학교 교사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벌어진 사고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태 파악과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교육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장과 인솔교사 7명은 사고가 발생하던 때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고 발생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를 인지했죠. 교사들은 수련 과정을 모두 다 교관에게 맡기라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수련 과정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에 앞서 수련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죠. 교관과 교사들 누구 하나 학생들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날엔 어른도 감독자도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캠프 참여 전에 학생들은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2010년 교육부가 보급한 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르면 각 학교는 수련회를 가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한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절차들은 깔끔하게 생략됐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이 해병대 캠프라는 건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포항 제1해병사단에는 매년 열리는 정식 해병대 캠프가 존재합니다. 전문 교관과 시설을 구비한 안전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캠프였죠. 하지만 이 1해병사단 해병대 캠프 이외에는 전부 해병대 사령부 측의 허락 없이 해병대라는 이름을 써서 만든 민간 사설 캠프입니다. 2013년 당시 국내에는 60여 개나 되는 민간업체에서 해병대 캠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들만 이 정도고요. 시즌만 되면 한철 장사를 노린 무허가 사설 해병대 캠프들이 더 많이 난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이라면 무조건 교관으로 모집했더니 업체들은 학생들을 관리할 때 유용한 인명구조사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보다는 해병대 캠프라는 이유로 해병대 전역자이기만 하면 무작정 채용했습니다. 자격증 유무하고는 관계없었어요. 실질적인 직무 능력 혹은 자격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작정 교관으로 채용해왔던 이런 안일한 행태의 문제가 결국 비극적인 사건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이 한참 부족한 교관들은 학생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내부 직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강한 비바람에 몸이 날아갈 것 같아도 훈련은 계속됐고요. 학생들은 갖은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교관들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은 물론 기압이 빠졌다면서 학생들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까지 했습니다. 의무실도 없어서 훈련 중에 다치더라도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빨간 약을 발라주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학생들에게 성희롱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치마를 입고 있던 여학생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웃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교관은 한 여학생에게 술을 줄 테니 예쁘게 화장하고 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고를 일으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훈련 본부장과 교관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됩니다. 대전지법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캠프 교관 김 씨에게 금고 2년, 또 다른 교관 이 씨에게는 금고 1년 4개월형을 선고했고요. 이렇게 기소된 6명에 대해 전원 실형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6명 전원은 항소장을 제출해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다 기각됐고요. 오히려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2명의 양형은 6개월씩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고 밝히면서 숨진 학생들을 되살릴 수 없고 유족들의 슬픔도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원심 양형은 무겁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소 기각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인솔 교사들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 이 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면을 당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요.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련활동의 전 과정을 모두 교관에게 맡기고 후속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이었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한 사고 학생들을 인솔했던 2학년 학년부장은 정직, 담임교사 6명에 대해서는 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이후 교육부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 초중고생들의 참가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이 어떻든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유족들 앞에 정부는 보상금 지급만 반복했고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가들은 처음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관심이 수그러들자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학교 측 역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추모공원 조성,
명예졸업장 수여 등 유가족들의 요구나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죽음은 소리소문 없이 묻혔고 우리는 9개월 뒤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5명의 아이들, 그리고 9개월 뒤 비극을 맞이해야 했던 수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있던 그곳에 어른은 없었고 감독도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물에서 건져내줬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오늘의 사건 파일 리뷰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